지역마다 있는 수건 사업은 대부분이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금정구는 금샘로와 옛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2%가량 낮은 18.59%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이고 기장이 14.58%로 가장 낮았습니다. 선거에 동원된 유세 차량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량 뒷부분에 설치된 선거용 구조물이 전선과 지하차도에 걸려 전복됐습니다. 무소속 구청장 후보의 벽보 위에 선거 공보물을 덧붙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역마다 수건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몇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사안들입니다. 금정구의 경우엔 금샘로와 옛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정구에 현한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개통. 1993년 공사를 시작해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총 길이 3.5km의 금샘로 구간 중 부산대학교를 관통하는 850m를 개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대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 내 도로 개통을 반대하면서 부산시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된 금샘로, 언제 완전 개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 부산시와 금정구는 옛 침례병원 부지에 공공병원인 제2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부산시가 병원 부지를 매입해 취득하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보험자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논의 절차 등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비수도권 첫 보험자병원이 부산에서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인구 2만 명이 금정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국 17개 시군구와 함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포함된 금정구. 인구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랫동안 침체를 겪고 있는 금사공단을 신산업단지로 만들고 대학과 연계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6일 지방선거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이 18.5%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된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부산 유권자 291만 6,832명 중 52만 2,28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사전투표율 23.7%로 가장 높았고 영도구 22.4%, 중구 2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인 20.6%보다 2%가량 낮지만 지난 7대 지방선거 17.1%보다 1.4% 높습니다. 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가 부산시장, 교육감 후보와 16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지방선거 시민의제 공약화를 공개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는 부산시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12개 시민정책 의제를 모두 공약으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12개 중 2개는 채택, 7개는 부분 채택, 3개는 불가로 답했는데 입법기관이나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교육감 후보의 경우 김석준 후보는 교육 관련 시민의제 4개를 모두 부분 채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 후보는 공개 질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답변하지 못하겠다 응답했다고 운동본부는 밝혔습니다. 39명의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27명이 시민의제 공약화 공개 질의에 응했으며 이들 중 12명이 전면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6일 지방선거 유세 차량에서 잇따라 사고가 났습니다. 30일 오후 5시 40분쯤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입구에서 모정당 선거 유세 차량 뒤에 설치된 스크린이 지하차도 상부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뒤쪽에 설치된 스크린 등 구조물이 바닥에 떨어져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9일 오전 7시 30분에는 서구 꽃마을 인근 도로를 달리던 유세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유세 차량 뒤편에 설치된 선거용 구조물이 전선에 걸려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구청장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주택가에 붙은 선거 안내 공보물을 동래구청장 무소속 후보 공보물 위에 덧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6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부산 지역의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2004년 6월 2일 이전에 출생한 학생 11,990명이 대상인데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투표에 참여한 학생, 또 생애 첫 투표에 나선 학생도 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들 18명에게 이번 선거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습니다. 두 개라서 얘예요? 네, 이 친구요. 앞머리만 한번 봐도 돼요? 다시 돼요? 아동분이 없어요? 어른이 되면 하는 거였는데 저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새롭네요.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이끌어 주실 분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떨리는 첫 순간이지 않을까. 국가의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권리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축의 한 부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선거란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맡는 그런 중요한 분을 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권리를 내비치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감을 가진 선택자, 미래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제 손으로 뽑는 게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권리를 당선이 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저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몇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에 기여하는 대표자를 뽑는 일. 그래도 공약을 먼저 보는 게 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첫인상? 학생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고 조금 공평하고 공정하게 저희에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저는 정당이나 이런 좌우 이런 것보다 이제 그 사람이나 공약을 보고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선거 유세하는 걸 구경을 좀 했었는데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여러 곳에 가면서 매번 형식적인 말을 하지 않고 직접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나 아니면 무슨 체납액 이런 게 있길래 그거에 가장 눈에 들어와서 선거자의 자질에 따라서 뽑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렴하게 힘써줄 사람을 뽑을 예정입니다. 집마다 인쇄물 그거 오는 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이제 후보자가 얼마나 착한지 정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투표 후에 이렇게 많이 자신만의 정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와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거나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할 경우를 뽑으려고 합니다. 청렴하고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선거 하시는 분들 잘 몰라가지고 선거 공약이나 아니면 포스터 보고 좀 끌리는 분을 뽑을 것 같아요. 일단 공약을 좀 꼼꼼하게 보고 고르려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번에 첫 선거라서 많이 미숙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정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의 됨됨이나 공약을 보고 뽑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앞으로의 후보자의 비전이 어떤지.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가 그 전에 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뭐 그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당을 많이 볼 것 같긴 한데 약간 저 같은 학생이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약?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현장에 좀 몸을 많이 담그신 분들이 학교의 실태나 문제점을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위주로 뽑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 방송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원책도 없고 불합리한 제도는 그대로인데요.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분권 실현의 구심축으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채널. 그러나 실상은 중앙 중심, 게다가 새로운 플랫폼의 잠식에 고사 위기입니다. 절실한 대안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 지역 방송의 위기를 짚고 해법을 찾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미디어가 중요하고 지역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상황에 그냥 내몰려 있죠. 위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 미디어가 지원 체계 없이는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주로 체계적으로 학회에서는 제도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됐습니다. 지역 채널은 뉴스와 프로그램, 실시간 재난방송과 사회 환원활동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20년 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최적화된 서비스로 급성장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는 출발선도 달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 채널들이 그 지역 방송으로서 개하는 바가 큰데 OTT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한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정부나 정부 기관들에서는 지역 채널이 제대로 지역 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여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채널에는 방송의 공적 역할과 더불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이제는 과감히 틀을 깬 규제 개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3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1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또 이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4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산의 아동 인구 비율은 13%로 동남권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30일 행정통계로 본 아동 인구 및 가구와 양육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동남권 지역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 수는 2016년 131만 1000명에서 2020년 114만 2000명으로 16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16.5%에서 2020년 14.6%로 줄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아동 인구 비율이 13%로 전국 14.7%보다 낮았고 울산과 경남은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동남권에서 부모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비율은 88.7%,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3%였습니다. 맞벌이 부모 비율은 64.5% 수준이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